인생의 말년이 초라해지는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날부터 쌓아온 습관, 태도, 마음가짐이 그 결실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젊어 화려하게 빛나던 사람이 늙어 홀로 초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고생만 하던 사람이 노년에 들어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젊음이 아니라 말년에 드러납니다. 말년을 황금기로 만드는 길은 단순한 요행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겸손을 지키며 마음을 가꾸고 인연을 바르게 맺고 올바른 언어와 배품, 끝없는 배움으로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엇이 말년의 복을 결정짓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늦더라도 반드시 재물복과 행복이 찾아오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년은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승부는 젊음이 아니라 말년에 드러납니다. 젊어서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시절에는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고생만 가득했던 이가 노년에 들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작동하는 흐름과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빠른 성공을 꿈꿉니다. 젊어서 큰 집을 사고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이상적인 삶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달아오른 불꽃은 쉽게 꺼집니다. 세상에는 30대에 이미 정상에 올랐다가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늦게 시작했지만 묵묵히 걸음을 이어간 사람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 빛을 발합니다. 빨리 핀 꽃은 일찍 시들고 늦게 핀 꽃은 오랫동안 향기를 남긴다는 말처럼 인생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중년의 남성은 20대 때는 그저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동창들이 진급하고 자리를 잡을 때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 기계와 씨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을 다했고 쉬는 시간에는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낸 끝에 그는 은퇴할 무렵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하우와 인품은 후배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말년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평온했습니다. 반대로 젊어서 한 번의 투자가 크게 성공하며 일찍 불을 거머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줄 알고 사람들을 얕보고 배움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결국 재산도 잃고 사람들마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젊음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말년에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두고 때를 아는 지혜, 곧 시중이라 불렀습니다. 인생에는 나이에 맞는 도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배우고 중년에는 뿌리내리고 노년에 들어서는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젊어서 얻은 성과에 도취되면 결국 말년은 비워집니다. 그러나 묵묵히 배우고 쌓으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늦게라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낙심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달려도 길을 잘못 들면 결국 돌아가야 하고 천천히 걸어도 방향이 바르면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의 성과가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내공입니다. 한 시골 목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날 평생 집만 짓고 가구만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성공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기술을 갈고 닦으며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집이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값진 유산, 곧 사람들의 존경과 믿음을 말년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년의 복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성실, 배움, 신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꾼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의 초라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화려함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말년에 결정됩니다. 오늘의 성실함, 오늘의 배움, 오늘의 인내가 훗날 당신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자신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때를 아는 지혜를 지닌 사람에게는 늦게라도 반드시 재물복과 인생복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잠시 빛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말년을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겸손입니다. 물은 늘 낮은 자리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 낮은 자리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바다는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에 강과 냇물이 다 모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품는 것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밀어내지만 겸손한 태도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평생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간판도 대단한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고 음식이 부족할 때는 본인 몫을 덜어 손님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손해보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녀의 식당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러 온 것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남을 먼저 챙긴 태도가 결국 말년의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공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며 이익보다 신의를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만 낮추는 겸손은 오히려 위선이 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겸손은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물은 결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를 깎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내는 반드시 길을 내는 것이 물의 힘입니다. 한 번은 기업에서 오랜 세월 일해온 한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날 때 화려한 환송식이나 언론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자신과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고 후배들에게 배운 것을 정리해 문서로 남겨두고 조용히 퇴임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존경스럽게 입에 올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물러난 뒤 더 크게 빛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처럼 겸손한 삶의 진짜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대부분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이 멀어 보이지만 결국 흐름을 이어가 바다에 다다릅니다. 인생에서도 고집스럽게 부딪히기만 하면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결국 더 큰 길을 열어갑니다. 돌아감은 패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물러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낮은 곳에 서 있으면서도 기꺼이 다른 일을 적십니다. 남보다 늦게 평가받더라도 괜찮습니다. 겸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신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목공 일을 했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뢰받은 일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완성했습니다. 젊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가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곧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말년에는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며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재물보다 더 값진 인덕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강함은 욕심을 버린 데서 나옵니다. 교만은 순간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말년의 복과 재물복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에서 비롯됩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세상을 적십니다. 겸손한 사람 역시 요란하지 않지만 말년이 될수록 주변을 적시고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당장은 남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달합니다. 당신의 겸손한 발걸음이 말년에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닮아갑니다. 젊을 때는 화장을 하거나 꾸미는 것으로 가릴 수 있지만 세월이 쌓이면 결국 내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미소만 지어도 따뜻함이 번지고 어떤 노인은 말없이 앉아 있어도 차가움이 감돕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차이가 아니라 평생 마음을 어떻게 가꾸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덮이고 꽃을 심지 않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매일 돌보지 않으면 금세 어지럽혀지고 황폐해집니다. 젊을 때는 욕망의 잡초가 자라기 쉽고 나이가 들수록 원망의 가시가 돋기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저는 한 노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큰 재산을 모으지 못했지만 늘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작은 일에도 미소를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 60, 70이 되었을 때 두 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마다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 부부의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분이 평생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노인은 젊어서부터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같은 태도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얼굴은 굳어버렸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 그 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정원이 돌보이지 않은 채 잡초와 가시로 가득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꾸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을 적는 것,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는 것, 미움을 오래 품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거울을 보며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옛사람들은 호연직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넓고 떳떳한 기운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마음을 크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즉시 되받아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작은 선행을 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나보다 약한 이를 도우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모여 호연지기를 키웁니다. 제가 만난 한 퇴직 교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지식을 전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남은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따뜻했는가, 내가 공정했는가, 그것이 아이들의 삶의 씨앗이 되었더군요.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가꾸는 마음이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값진 재산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에 불평과 탐욕이 드러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받습니다. 결국 말년의 복은 내 마음이 어떤 정원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마음을 찌를 때 즉시 비난하지 말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세월 속에서 자라나 큰 나무가 되고 향기로운 꽃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외모가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어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의 잡초를 뽑아내고 감사와 용서의 꽃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년의 얼굴은 저절로 평온해지고
그 얼굴이 곧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인맥을 쌓아야 성공한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인맥은 순간의 이익을 주지만 진정한 복을 가져오는 것은 인맥이 아니라 인덕입니다. 인맥은 계산으로 맺어지지만 인덕은 진심으로 맺어집니다. 인맥은 이익이 끝나면 끊어지지만 인덕은 죽은 뒤에도 남습니다. 한 시골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병원에 가지 않고 작은 읍내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비를 내지 못할 때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주십시오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돈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가 진료했던 환자들의 자녀들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이제는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의 병원은 대를 이어 이어지는 신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덕입니다. 반대로 인맥은 이익이 끊기는 순간 무너집니다. 젊어서 권세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던 이들이 그 사람이 권력을 잃자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것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허약한 관계였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을 때만 오래갑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이익이 없으면 금세 돌아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맥과 인덕의 차이입니다. 인맥은 거래이고 인덕은 마음입니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이나 명예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과의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수학여행에서 학생이 아프면 끝까지 곁을 지켰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자신의 돈으로 참고서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정년 퇴임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사회에서 큰 자리에 오른 이들도 있었고 평범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덕이 남긴 결실입니다. 인덕은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작은 약속, 작은 정직이 모여 평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내는 그것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인맥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움직이지만 인덕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며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세상은 치열한데. 나만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하지만 세상은 손익계산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장은 바보처럼 보이는 선택이 세월이 흘러보기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이익만 쫓아 쌓은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노년의 진짜 든든한 버팀목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덕을 쌓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곁을 지켜주고 누군가는 그를 기억해줍니다. 반대로 인맥만 쫓아온 사람은 권력과 재산이 사라지는 순간 곁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복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법 하나, 어려울 때 찾아와주는 제자 하나, 나를 기억해주는 후배 하나에서 옵니다. 그것은 결코 계산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심과 신뢰, 그리고 꾸준한 선택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인맥을 쫓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덕을 쌓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의 작은 선택이 말년의 큰 복을 결정합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도 진심을 다한 관계는 반드시 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말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다. 나이가 드니 더는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에 더 깊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고 평생 현장에서 몸으로 일했습니다. 늘 나는 배움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쉰이 넘어 우연히 야간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뒤 그는 80 가까운 나이에 손주들 앞에서 학사모를 썼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렇듯 늦게 시작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지식 이상의 자존심과 존경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깊이 느끼고 더 성숙하게 배우며 더 단단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과에 조급해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과정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한 배움과 도전은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한 여성은 6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물감을 짜고 붓을 잡고 작은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몇 년 뒤 그녀의 그림은 전시회에 걸렸고 그 앞에 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늦게 피어난 꽃이지만 그 향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아직 쓰이지 않은 책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펜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느냐입니다.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만 담아둔 일이 있습니까? 배워보고 싶었지만 나이 때문에 미뤄둔 것이 있습니까? 그 시작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미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삶의 깊이는 지금의 선택으로 채워집니다. 인생의 말년을 빛나게 하는 것은 과거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성실한 걸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늦게 핀 꽃일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남기듯 늦게 시작한 배움과 도전은 더 큰 감동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쓰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한 걸음이 결국 당신의 말년을 황금기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젊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말년에 드러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가꾸고 겸손을 지키며 진심으로 인연을 맺고 마음을 정원처럼 돌본다면 늦게라도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늦었다고 느끼며 멈추셨던 길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